페이지 54쪽 피고 해볼게요. 페이지 54. 자, 오늘은 수학 2, 우리 도함수 활용 2 할 차례죠. 최대값, 최소값 할 차례인데, 첫 번째 문제 풀기 전에 기본적으로 한 가지 알고 있으면 편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문제 풀 때 알고 있으면 편한데, 적분할 때 좀 더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첫 번째 문제가 나온 느낌이어가지고, 우리가 3차 함수에서 이제 비율을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 기본적으로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접선을 하나 그릴게요. 접선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또 하나 접선이 있죠. 이렇게 접선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점을 뭐라고 부르죠? 극대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 점을 뭐라고 부르죠? 극소라고 부르죠. 그리고 다들 알겠지만 변곡점도 하나 존재하겠죠. 변곡점. 변곡점을 잡고 그 다음에 포인트 잡았을 때 기본적으로 선을 하나 그어봐. 이렇게. 그러면은 다 할게. 어차피 한 번에 다 할 거니까. 요 비율이 다 1대1, 1대1, 1대1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극대값이 1이야. 오케이? 그리고 극소값이 2야. 2라고 하는 게 좀 어렵구나. 3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1대 1대 1이라고 했잖아. 여기가 지금 몇 칸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2칸이죠? 그럼 여기 몇 칸 가야 돼?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4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선을 다 그어봐. 그러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야. 2라고 할까? 여기를 2라고 잡았어. 그럼 모든 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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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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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니까 여기는 이제 마사라고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이게 모든 3차에서 다 통용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는 건 3차 함수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겠다. 다 알고 있죠?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3차 함수에서 이 비율 관계가 뭐 교과서에 실려 있지는 않은데 문제 풀 때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왜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경험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극대극소 변곡점을 구해봤더니 항상 뭐 1대 2가 되겠고 뭐 2대 1이 되겠고 그래서 비율을 다 잘라봤더니 이게 모든 점들이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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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귀결되더라. 그리고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성을 지키고 있더라. 오케이? 이거 문제 풀 때 상당히 유용하니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요. 파생돼서. 근데 이거는 언제 쓰인다 그랬죠? 접선에 쓰인다 그랬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 하얀 게 접선이잖아. 얘도 이렇게 그어질 수 있겠죠? 그래요? 상황을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근데 얘는 극대가 아니라 접점인 거예요. 그렇죠? 극대가 아니라 접점인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접점. 그래서 이제 만나는 점. 그러면은 여기도 이렇게 기울기가 같은 녀석을 해놓고서 이렇게 접점이라고 생각하고 끄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x값이 2대 1이라는 것도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모든 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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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고 했으니까 극대극소와 또 하나의 점은 2대 1의 비율을 따지고 있을 거 아니야. x 좌표값이 라고 할 수 있겠어? 괜찮습니까? 네, 요거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문제 풀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알겠지?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요거 하나 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리 식으로 생각할게. 자, 이랬을 때 첫 번째 문제가 이제 8번이라고 할게. 뭐 쉬운 문제긴 한데 자, 함수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6
x의 제곱 플러스 9 x 플러스 1에 최대값이 5가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범위가 띠링띠링이 되어 있습니다. a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0부터 a까지 라고 되어 있어. 어쨌든 지금 함수식이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럼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리기 위해서 프라임을 한번 쳐볼게. 그러면은 여기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니까 여기가 3 가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3, 1에서 극대급수가 존재하겠죠. 그럼 그림을 이렇게 살짝 그리면 여기가 1이고 3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면 함수식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F에 1을 넣어보니까 F에 1을 넣어보니까 얼마냐? F에 1 넣으면 5. F에 1 넣으면 5래.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서 아까 뭐 별거 아니지만 어차피 최대값이 5가 돼야 되니까 이 A는 여기가 한계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 점이 1이는 건 확실하지, x값이. 그리고 요 점이 3인 건 확실하지. 우리가 얘를 몇 대 몇이라고 했어? 2대 1이죠. 여기에 변곡점이 들어가면 1대 1대 1이고 변곡점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2대 1이니까 요 포인트가 4라는 거 그냥 눈으로 찾을 수 있는 거야. 괜찮아? 계산하지 않고. 그러면은 A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겠지. 하지만 4를 벗어날 수는 없겠죠. 4에 붙잡혀 있죠. 그리고 1 밖으로 튀어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빨리 와줘요. 네, 이렇게 진행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1부터 4까지 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5다라고 쓸 수 있겠죠. 물론 계산해서 풀어도 되는데 비율 관계를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겠다. 괜찮죠? 네. 뭐 A 단계니까 빠르게 넘어가 볼게. 자, 문제 번호 11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90도가 되겠고 HR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 높이가 H인 H 합이 일정할 때 H 더하기 R은 일정하다. 대부분 K라고 놓죠. 식을 하나 잡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부피의 최대 일대의 H분의 R. 어쨌든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겠네. 괜찮죠? 그래서 부피가 어째 뿔이니까 3분의 1 파이 R 제곱 H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잖아. 이 두 개의 식을 갖고선 정리를 해야 되니까 H가 K-R이라고 놓을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피가 3분의 1 파이 R 제곱 가로 열고 K-R이라고 쓸 수 있겠어. 괜찮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얘가 최대일 때라고 했잖아. 그래요? 근데 질문이 H분의 R인데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식이 몇 개 있다고 생각되는 거야?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근데 모르는 문자가 몇 개야? 2개야. 그럼 이게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겠어? 문자가 통일되겠죠. 이해됩니까? 구성이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나와 보니까 문자가 어쨌든 지금 총 문자 선생님 식 2개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럼 변수가 총 3개잖아. H도 모르고 R도 모르고 K도 모르고 식은 2개 나와 있고 그럼 못 풀잖아 절대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 대부분 어떻게 풀어? 문자를 통일해서 소거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뭐 R이나 H가 하나의 문자로 바꿔치기가 되겠다라고 느낄 수 있겠죠. 자,
자, 어쨌든 뭐 그러면은 V가 3분의 1 파이 r 제곱 K 마이너스 3분의 1 파이 r 세제곱 이 녀석의 최대일 때라고 말했잖아. 그래요? 저 최대일 때가 언제를 의미하는 거야? 최대일 때가 언제를 의미하는 거야? 극대를 의미하겠죠.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프라임을 치면 근데 R에 대해서 치는 게 낫겠죠. 우리가 지금 R로 통일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R로 치면은 3분의 K 파인데 2R 마이너스 3분의 파이 3R 제곱이라고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어디서 등장할 것 같아? 꼭지점에서 등장을 하겠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값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 이거 프라임이구나. 그러면은 위로 블록한 녀석이잖아. 이거 약분되나? 볼게요. 3분의 파이 마이너스 3R 제곱 플러스 2K R이니까 뭐 3분의 파이는 의미가 없고 마이너스 R로 묶으면 3R 빼기 2K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여기를 0이라고 부를 거고 이쪽이 3분의 2 K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착 마이너스죠.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겠지. 그래서 R이 얼마일 때? 3분의 2K일 때. 괜찮습니까? 그럼 이거의 파트너가 되는 H는 3분의 2K가 될 거니까 3분의 1K라고 쓸 수 있겠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3분의 1K, 3분의 2K라고 답을 쓸 수 있겠네. 쉽죠? 아직은 뭐 1단계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14번 가볼게. 14번. 방정식의 개수. 자, 방정식 x의 3승 마이너스 2,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8은 0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3차 방정식 근의 판별은 극대극소의 곱이 음수냐 0이냐 양수냐가 기본이죠. 그래서 만약에 근이 3개래 그러면은 극대 곱하기 극소가 다른 부호에 있어야 되겠죠. 극대 곱하기 극소의 곱이 음수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가 기본 폼이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보려고 이 문제를 잠깐 F라고 놓고 프라임을 쳐봤더니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a야. 그러면은 이 녀석이 있어 버리니까 극대극소의 값을 구하기가 애매해졌죠? 맞습니까? 그럼 그 방법은 못 쓰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풀어야 돼? 얘를 이렇게 뒤로 넘겨버려. 넘겨버리면 x의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8은 ax라고 설정을 되면 좌변에 있는 함수와 우변에 있는 함수의 교점을 그 근이라고 볼 수 있잖아. 오케이? 기본은 할 줄 알아야 되겠지. 쉬운 문제는 이렇게 풀 거니까 3차 방정식이에요. 세 근을 갖습니다. 서로 다른 세 근을 갖습니다. 극대 곱하기 극소가 음수다. 두 근을 갖습니다. 극대 곱하기 극소가 양수다. 근 하나를 갖습니다.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양수다. 이렇게 풀겠죠. 근데 그렇게 풀라고 봤더니 못 풀어. 그러면 당연히 얘를 넘겨서 해석을 해야 되겠지. 왼쪽에 있는 함수값과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교점이 곧 근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렇게 해석을 할게. 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좌변 함수를 그리는 게 첫 번째 포인트겠죠.
좌변함수의 그래프를 F라고 부르고 빠르게 그려보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4x니까 x로 묶으면 3x 마이너스 4라고 부를 거니까 이게 0이고 3분의 4에서 나올 거니까 크게 그리고 싶은데 너무 조그맣다. 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보이죠? 그래도 좀 작아도 네, 보입니다. 자, 그리고 0 집어넣으면 8이니까 이 부분이 8이 되는 거지. 그리고 우변에 있는 함수는 기본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x축이라고 y축이라고 설정해도 상관이 없겠죠.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여기 잡아야 되겠구나. 얘가 이렇게 나오면은 미안해. 그래서 f에다가 3분의 4를 빠르게 넣어볼게. 3, 3은 9, 17, 64, 3, 3은 9, 7분의 7 쓰고 3. 왜? 맞잖아. 아니야? 아, 그렇군요. 얼마야? 빨리 계산해줘. 그러면 9분의 30이야? 그러니까 그 10 마이너스 18을 마이너스 9분의 32로 쓰시면 돼요. 양수네. 네, 이렇게 설정되어 있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서로 다른 세근에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것보다 위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해석값이 등장을 합니다. 괜찮아요? 네. 그럼 이제 계산이지. 어쩔 수 없이 요게 그러면은 좌변에 있는 함수를 지금 우리가 얘를 이렇게 f라고 읽는 거야. 그치? 그래서 f 프라임 3x의 제곱 마이너스 4x랑 이 녀석의 기울기랑 뭐랑 같으면 되겠다? a랑 같으면 되겠다지. 맞죠? 나 뭐 이상한데? 잠깐만요. 정수. 잠깐만. 쉽게 푸는 방법이 있을 텐데. 쉽게 푸는 방법이 없나? 어떻게 풀면 쉽게 풀 것 같아요? 이거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거야? 아니겠지? 진짜 그거밖에 없나? 그래? 재미없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나? 윤서야, 다른 방법 떠오르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좀 귀찮아. 그럼 다르게 떠오르는 방법은 없나? 직선 만들면 그러니까 여기를 t,ft라고 넣고 0,0을 지난다로 풀 건데 그거밖에 없나 해서. 그런가? 진짜 그거밖에 없어? 그러겠죠? 네, 그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너무 좁잖아. 여기 넘어갈게. 요 뒤풀이는 접선 때 다 맨날 했던 거잖아. 0,0을 지난다. 그냥 변수 t,ft라고 놓고 선 세운 다음에 그 녀석이 0,0을 지난다. 그래서 기울기를 3t제곱 빼기 4t라고 놓고 지나는 점 t,ft라고 놓고 식을 세운 다음에 그 녀석이 0,0을 지나서 t값 찾겠다. t값 찾으면 그게 기울기다. 그거보다 살짝 올리면 우리가 원하는 세 개의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게 풀고 싶은데 그게 떠오르지가 않네.
네, 요거는 제가 좀 더 고민해보고 다른 재밌는 풀이 있으면은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이 뭐지? 요렇게 좌변으로 넘겨서 푸는 거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5번 하나 시켜볼게요. 15번. 같은 결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 유형 15번의 15번은 잘 나오는 스타일이어서 한 번은 체크하고 넘어가 볼게요. 빠르게 해볼게요. 아, 왜 그러지? 미안해. 나도 아까 버벅였다고. 너희들도 버벅이면 어떡해. 3승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3x가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가 음근 하나 두 개, 서로 다른 양근 두 개. 얘만 남기고 다 넘겨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x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3 x의 제곱 마이너스 6x는 a다라고 놓고 이 부분을 f라고 읽을게. 그럼 f를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f 그릴 필요는 없나? 잠깐만. f를 한번 그리기도 해야 돼. 프라임 쳐보자.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니까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니까 2, 1 빼기 플러스. 그래서 프라임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과 2가 되니까 원형의 그래프가 요런 느낌으로 가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뭐 다 구해보자. 그러면은 f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고마워. 그럼 f의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0. 그러면은 대충 요렇게 x축이 지나가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이야. 0 집어넣으면 얼마냐? 0이네. 여기가 y축이에요. 그쵸? 근데 음근 양근을 나누는 기준은 y축이죠. 그래서 그럼 선이 어디를 잘라 들어가야지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음근 하나 양근 두 개겠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맞습니까? 그래요. 네. 요거보단 위에 있어야 되겠고 요거보단 아래에 있어야 되겠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A가 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0보단 떨어져야 되니까. 그치? 0보단 작아. 그리고 마이너스 10보단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0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10보단 위에 있어야 되겠다. 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건 혹시 얘를 말하는 거였니? 네? 여기서 인수분해라는 얘기는 네, 뭐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다 아는 풀이죠? 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요. 그래서 놓고 좌변, 우변 쪼개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7번 가볼게. 함수 f가 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고 써 있고요. 함수 g가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임의의 양수 x에 대해서 f라는 값이 g라는 건 항상 큽니다. 성립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나오면 대부분 f 빼기 g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로 해석을 해요. 알겠지? 그래서 f 빼기 g가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뭘 구하면 돼? f 빼기 g라는 녀석을 체크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즉 x의 제곱 빼기 3x의 제곱 빼기 0이고 플러스 2 빼기 a가 항상 양수다. 요거를 풀면 되겠지.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바로 전 유형하고 똑같죠. 왜? 이 부분을 살짝 넘기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 살짝 넘겨서 이렇게 놓고 좌변에 있는 새로운 식의 최소값이 a보다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아, 0보다 크다? a값 구하는 거죠? 미안해. 아, 왜 이러냐 오늘. 얘를 새로운 함수 h라고 놓고 h를
그려볼게.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3x x 마이너스 2 0 2 착착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문제에서 임의의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만 그려져 있는 거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H2라고 하는 8 빼기 12 플러스 2 빼기 A라고 하는 최소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착착착착착착 이런 식으로 답을 쓸 수 있겠다. 그래서 A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정수값은 마3이다 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죠? 네. 여러분들 요거 약간 강박관념처럼 느끼면 돼요. 알았지? F가 G보다 크다 그러면 넘겨. 하나의 함수식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아시겠죠? 네. 19번 하나 시켜볼게. 자, 19번 저 함수식 보자마자 그래프는 바로 그려져야 돼요. 저 고민을 하는 순간 끝난 거야. 더운 것 같아요. 에어컨 청소를 아직 안 해가지고 키면 쉰내가. 내가 다다음 주에 예약을 해놔가지고 일주일 정도는 더 그래요. 답은 32야. 후드를 벗어도 됩니다. 속에 반팔 입었니? 네, 그럼 벗어도 돼. 좀 살만해요? 네. 답 나왔어? 응. 안 풀려요. 자, 1분 있다 같이 풀어볼게. 자, 해석만 해볼게. 해석만. 우리 해석만 해보자. 해석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야. 자, 함수 fx가 x제곱 x 빼기 4의 제곱. 저 그래프 그릴 줄 알아요? 당연히 그릴 수 있어. 저거를 봤는데 그래프를 못 그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0에서 중근이고 4에서 중근이라는 소리니까. 확인됐습니까? 오케이. 이금이 그렸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신경 쓰래? 0부터 4까지만 신경 쓰래.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럼 함수 fx랑 이 우변에 써 있는 게 뭐예요? 이 우변에 써 있는 식이 뭐야? 접선. 으로 보입니까? 우변에 써 있는 식이 접선으로 보여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면
함수보다 접선이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되겠다 라고 체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서 0부터 4 사이에서. 괜찮아? 그래요? 네, 그래요. 이렇게 되겠지.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요 포인트잖아, 여기가. 자, 해서 접선을 싹 그었을 때 그러면은 이거 치고 딱 가겠죠. 그리고 여기도 여기서 싹 치고 갔을 때 싹 치고 가겠죠. 괜찮습니까? 이 다음에는 계산이 조금 복잡하긴 해요. 왜? 기본적으로 프라임이 좀 복잡하니까. 프라임 자체가 조금씩이 좀 프라임 자체가 조금 지저분해가지고 저걸 갖고선 접선 구하는 게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있나 접선해야지. 그래서 접선이랑 요 점을 찾아야 되겠다. 그게 이 문제의 사실 포인트가 같긴 해요. 근데 아마 시간 안에 못 풀긴 했을 거야. 왜냐면은 계산이 생각보다 좀 지저분합니다. 많이 지저분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서 포인트만 잡고 가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저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사실 이게 수 2에서 이 속도가 속도 문제가 좀 계륵 같은 문제긴 해요. 이게 물리랑 묶여 있으니까 내면 좋은데 내면 학생들이 좀 정답률이 더 높고 그리고 똑같은 내용으로 미적분학에서도 건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수 2에서 그러니까 수원 수2가 공통 출제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서 선택 과목에서 미적분에서도 또 이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점점 수1에 수 2에서 얘가 나온다 그러면 생각보다 어렵게 나옵니다. 수 2에서 만약에 얘가 나오면은 출제 빈도는 점점 줄고 있긴 한데 만약에 수 2에서 얘가 나온다 그럼 꽤 어렵게 나오든가 아니면 엄청 쉽게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로 좀 나눠지는 파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내신성까지는 이쪽 부분이 좀 쉽죠. 사실 물리 베이스 조금만 갖고 있으면은 수학적 해석 없이도 풀 수 있는 그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 20번 한번 빨리 얘기해 볼게요. X축으로 움직이는 점 P의 T초의 위치가 2t의 3승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 보기에서 옳은 걸 고르십시오. 근데 당연히 속도까지는 일단 구하고 시작해 놔야 되겠죠. 속도를 보니까 6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2까지는 놓고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니까 3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1까지는 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P가 출발점으로 돌아온 후 다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다 구해야 되네. 나쁜 놈들이죠. 여기가 3분의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F가 이렇게 그려지고 X 3분의 1일 때 얼마냐? X 3분의 1일 때 X가 3분의 1일 때 다행히 내가 풀어놨구나. 계산값이죠 그냥.
x1일 때 x1일 땐 3. 그럼 출발점이 x0이죠. 출발점이 x0이니까 3이죠. 그래서 3에 있다가 3분의 1 갔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출발하네. 확인됐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그러니까는 얘를 그림을 해석하면 출발점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3분의 1초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왔고 다시 플러스 방향으로 간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속도는 좀 다르겠지만 3분의 1초만큼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3분의 2초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다시 스타트 지점 찍고 다시 그 이후에 플러스 방향으로 뛰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기억은 원점을 다시 찍고 간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니은 가볼게. 3분의 1에서 1 사이 되돌아가는 사이 얘는 P의 속도는 음수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동그라미. 프라임의 그래프도 밑에 쪽에 있으니까 음수인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고요. 디귿 가보겠습니다. T가 3분의 2초 일 때 P는 P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건 가속도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 개념이니까 더블 프라임을 한번 쳐봐야 되겠죠. 더블 프라임을 치면 12t-8이니까 뭐 4로 묶어내면 3t 빼기 2라고 되어 있고 3분의 2 뭐 이렇게 되어 있겠죠.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있다. 거짓말이죠. 지금 3분의 2초 이후부터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러니까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줄어들겠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으니까 속도는 계속 떨어지겠지. 그럼 아, 누가 그래프 거꾸로 그려놨어? 누가 1차 함수 이렇게 그려놨어? 12t 빼기 8이니까 이렇게 가겠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은 3분의 2초 이후부터는 가속도가 플러스 방향이니까 3분의 2초 이후부터는 계속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계속 플러스 방향으로 가니까 증가한다라는 말이 동그라미네. 네. 고마워 알려줘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다. 네. 변화율이네. 자, 유형 18번 변화율을 어떻게 읽으라 그랬죠? 변화율이라고 써 있으면 어떻게 읽으라고? 미분값이라고 읽으면 돼요. 오케이? 문제에서 변화율이라고 써 있으면 다 뭐라고 읽으면 된다고? 미분값이라고 읽으면 돼. 그럼 문제에서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써 있잖아. 그럼 그림자의 길이의 미분값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미분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식을 구해낼 줄 알아야 되겠지. 그래요? 근데 문제가 조금은 오류가 있는 게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걸어가는 방향이잖아.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른쪽 왼쪽 중에서 우린 이쪽 방향을 대부분 플러스로 잡잖아. 수직선이든 뭐든. 그치? 근데 답에서는 이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았더라고. 왜 그렇게 잡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답을 쓸 때 그래서 우리도 뭐 답지랑 답을 공유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를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면 요게 y가 되고 요게 x가 되고 사람은 1.5, 기둥은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 키가 1.5인 사람이 높이 3m인 가로등을 향하여
분속 90씩 걸어갑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걸어가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분속 90이란 뜻이 뭐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그런 얘기가 아니구나. 문제를 또 읽어보니까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분속 90으로 걸어가잖아. 그럼 우리 그림에서 요만큼을 x라고 잡았잖아. 그럼 x라고 하는 길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겠죠. 얼만큼 줄어요? 분속 90만큼 줄겠지. 그 길이만큼. 그래요? 그래서 라고 설정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요? x라는 녀석은 저렇게 마이너스 90 주는 개념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주니까 90만큼 분속 90만큼 프라임 분속 90 맞죠? 그 얘기를 저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 괜찮아? 그러면 뭐 많이 풀어봤던 녀석이니까 이 앞에는 이 녀석이 y 빼기 x라고 하는 값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이 1.5 그리고 큰 건 y 3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y-x 대 1.5가 y 대 3이니까 1.5y가 3y 빼기 3x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1.5y가 3x니까 y는 2x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y는 마이너스 180t라고 값을 정해놓을 수 있겠네.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x라는 길이에 y라는 길이를 다 매개변수 t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냈습니다. 자, 이제 문제만 쓰면 되겠네. 자, 그림자의 끝점 R에 그림자의 끝점 R에 가로등 방향으로 속도는 A, 속도는 A, 그림자의 방향으로 속도는 A. 그림자의 방향으로 속도는 A. 프라임 치면 180.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180이겠죠?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180.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자, 그림자의 길이는 y 빼기 x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림자의 길이는 y 빼기 x니까 착착 x라고 부를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 녀석의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니까 마이너스 90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최종 질문 a 빼기 b 마이너스 90이라고 답을 쓸 수 있겠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 답을 쓰는 게 맞지 싶습니다. 우리가 맨날 했던 건 기둥에서 걸어가는 거였죠? 우리가 맨날 했던 건 기둥에서 걸어가는 거였는데 이건 조금 역발상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풀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요거 잡는 것 같아요. 요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 길이 x라는 길이 방향성으로 그림이랑 동반돼야 되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요 부분은 알 듯 맨날 헷갈리기 때문에 25번 하나 시켜보고 넘어갈게.
얘들아, 미안해. 지금 우리가 문제를 읽을 때 사람이 가로등의 방향으로 90만큼 갔습니다를 식으로 마이너스 90이라고 설정을 했잖아. 그러면은 그림자 여기에 180이 아니라 이거를 180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사람이 서 있는데 가로등의 방향으로 90만큼 걸어갔습니다를 계산식으로 할 때 마이너스 97라고 쓴 거잖아. 그러면은 계산해서 마이너스 180이 나왔다는 얘기는 사람이 가로등 방향으로 이게 얼마큼 걸었다는 거야? 180만큼 걸어갔습니다라는 뜻인 거지. 그러면은 A 값을 마이너스 180으로 쓰는 게 아니라 180으로 써야 되겠죠. 요거 괜찮아요? 미안해요. 내가 요 생각을 미안합니다. 저 생각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신경 못 써가지고 답이 270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 90이 아니라. 그림을 잘 그리면 어느 정도 보여. 자, 여기 볼게요. 같이 해보자. 마음의 눈으로 보면 얘가 완벽한 원으로 보입니다. 얘가 완벽한 원으로 눈으로 보이고 9에 원기둥이 내접했다고 되어 있잖아. 걔를 완전히 옆에서 봤다고 생각을 하자. 완전히 옆에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입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는 9의 중심이 되겠지. 근데 9는 변하지 않잖아. 얘가 10이겠죠. 그래요? 이 부분이 원기둥의 높이의 절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여기서 말하는 저 R은 그거죠. 실린더의 반지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기본식 하나가 등장을 하죠. 여기서 R제곱 더하기 2분의 H의 제곱이 100이다. 근데 최종 질문이 뭐야? 질문이 원기둥의 부피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R제곱이 필요한 거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놓고 이 부분을 조금 건드리면 되겠죠. 근데 힌트가 뭐예요? 높이가 어떤 힌트를 가지고 있어? 최초 6이었는데 시간당 얼마씩 준대? 써 있잖아. 최초 6이었는데 시간당 1cm씩 준다. 그래요? 그러면 H를 처음엔 6이었는데 시간당 1cm씩 준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R에 대한 시간의 식이 등장을 하겠죠.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실린더의 부피 일반적인 식은 R제곱 파이 H겠죠. 맞습니까? R제곱 파이 H. 그럼 R제곱은 100 플러스 100 빼기 4분의 1 가로 열고 6 빼기 T
라고 쓸 수 있지. 거기에 파이 t를 붙이면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면 파이는 뺄게. 일단 맨 마지막에 붙이자. 파이 t 정리하면은 딱딱 2분의 3 t 플러스 4분의 1 t제곱. 그래서 4분의 1, 이거 맞는 거야, 이거? 맞아? 굳이 바꿔야 질문이 뭔데? 4cm는 프라임 쳐가지고 t에다가 4 집어넣으면 되겠네. T가 아니라 H가 4지. h에다가 그럼 t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프라임 쳐가지고. 그죠? 그러면 얘가 4가 되는 순간은 2잖아. 그쵸? 그래서 저 P식을 프라임을 쳐서 t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비율이 나올 수 있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파이 붙이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식에서 파이를 뺐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변수 t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풀어봤습니다. 변화율 문제는 내신에서는 꼭 나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신에서 이쪽 파트가 변화율이 안 나오면 사실 변화율이나 속도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율은 거의 5대 5입니다.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쪽 파트는 알면은 너무나 쉬운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꼭 내 걸로 만드는 작업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이제 스텝 2로 가볼게. 실전 문제. 근데 얘는 점점 갈수록 A단계랑 B단계의 차이가 거의 모호해져요. 26번 가보겠습니다. 0부터 x가 4일 때 함수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3 x의 제곱 플러스 a 최소값이 0일 때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최소값이 0일 때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그림 그리란 얘기죠. 그래서 프라임을 한번 치면 3 x제곱 빼기 6x니까 3x 가로 열고 x 빼기 2 0 2 그러면은 극대극소가 다음처럼 등장을 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신경을 쓰래? 0부터 4까지만 신경 쓰래. 우리는 총 F0, F4, F2. 당연히 F2에서 최소값 0이 등장하겠죠. 그래서 F2를 구해보면 2는 4, 8, 4, 3, 12 플러스 A가 0이니까 A 값은 4 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F0 집어넣으면 4가 되고 F4 집어넣으면 64 4, 4, 16, 6, 3, 18 이렇게 각각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큰 값은 F4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 값은 20이 되겠다. 괜찮죠? 네. 8번, 28번 하나 시켜보고 빠르게 넘어갈게. 28번. 28번 틀리면 꼴밤에다 때릴 거야. 왠지 2명 정도 맞을 것 같은데? 일로와. 저 이거? 일로와. 맞나? 아 잠시만요. 2명 정도 만다 그랬지. 1명 나왔어. 이건 또 뭐야? 벌써 2명 나왔어? 야, 너희들이 다 맞춰줘야 돼. 아, 왜? 아이씨. 치환까지는 했어요. x가 양수일 때 fx가
x의 3승 플러스 x 3승분의 1 마이너스 24 가로 열고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56의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 부분을 치환하고 싶죠. 그래요? 그래서 나는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할 거야. 그럼 얘가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3승 마이너스 3 띵띵 x 플러스 x분의 1로 바뀌겠죠. 그래요? 그래서 함수식이 fx가 t3승 마이너스 3t 플러스 56이라고 써 있어. 근데 우리가 말했지만 지금 내가 무슨 작업을 한 거, 무슨 스킬을 쓴 거야? 자, 범수야. 치환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변역. 영역을 바꿔야 되잖아.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x 플러스 x분의 1을 치환했죠? 이보다 크거나 같다고 성정을 잡아야지. 그래서 t라는 녀석은 이보다 크다. 요거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양수라고 하는 전제조건을 깔아주잖아. 산술기하의 전제조건이 양수니까. 괜찮아?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중에서 뭐 2보다 큰 영역에서 한번 찾아야 되겠죠. 아마 틀린 사람들은 요거 안에서 틀렸을 거야. 빠르게 체크를 하면 어디 빼기 어디 보고 요거였네. 여기가 이렇게 됐겠네. 미안합니다. 27이니까 네. 여기가 3, 9니까 네. 근데 2부터 갈 거니까 요렇게 가긴 괜찮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F3만 구하면 되겠죠. 네. 네, 뭐 치환하면 꼭 변역을 떠올려야 된다. 어쩔 수가 없어요. 기계적으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문제 풀 때 고민 안 하고 떠오르니까. 함수에서 치환하면 변역을 구하고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 치환하면 돌아간다. 일반적인 얘기죠. 네. 30번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네,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쉴게. 닫힌 구간 0부터 1 정의되어 있는 함수에서 fx가 ax 가로 열고 x-1의 전체 제곱에 대해서 함수 f와 y는 2분의 1 x의 교점 중 원점이 아닌 점 a라고 하겠다. OAP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P의 좌표값이 4분. 쉽네. 자,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 A가 양수라는 설정값이죠. 그 문제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여기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뭐 1, 뭐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근데 2분의 1x니까 이렇게 지나가서 요 점을 A라고 부르라 그랬죠. 그리고 어떤 점 P가 있는데 요 넓이가 최대가 되는 A 값을 되는 P의 X 좌표 값이 4분의 1입니다. 라고 되었어. 그럼 당연히 너무 이상하게 그렸다. P가 여기 위치할 때겠죠. 그래야지 요 안에 있는 넓이가 최대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F'에 4분의 1을 넣으면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2분의 1과 똑같은 접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값이 2분의 1이 되겠다라고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프라임을 치면 a x-1의 제곱 더하기 ax 2 x-1. 아, 계산하는 거 너무 싫다. a x-1이면 x-1 더하기 2x. 그래서 4분의 1을 집어넣을 거니까 a 마이너스 4분의 3 착착착착 3 4분의 1 빼기 1 a 4분의 마이너스 3 4분의 마이너스 1 a 2분의 1 a는 3분의 8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겠다. 어차피 계산하는 거니까 저 뒷부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겨봐요. 네. 한 장 넘겨서 재밌는 문제가 두 개가 있어서 33, 35 두 개 시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3, 35. 네, 3번과 5번. 3번은 다 맞힐 것 같은데 35번에서 조금 헤맬 수도 있어요. 아이디어를 가져와야 돼. 내가 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좀 헤매는 것 같길래 같이 한번 빠르게 해볼게요. 자, 볼게. 자, 33번 보면 여러분들이 다 함수 fx가 y가 x의 3승 플러스 1이니까 얘가 그리기 엄청 쉽죠. 뭐 이렇게 그려갈 거고 그 다음에 점 P가 4,1이니까 동레벨에 있겠죠. 4,1에 있습니다. 최소 거리가 K라고 할 때 K제곱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곡선과 이 점에서의 최소 길이니까 당연히 여기라고 잡자. 여기라고 잡으면 당연히 어디겠어? 여기가 90도가 되겠지. 여기까지 설정됩니까? 그래. 근데 요 길이를 K라고 하겠대. 근데 질문이 K제곱이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점과 점 사이 거리로밖에 못 가겠구나. 그래서 계산 편하게 해주라고 K제곱을 붙여준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면 그냥 K값을 물어봤겠지. 굳이 K제곱을 물어보진 않겠지. 그래요? 그러면은 4,1이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가야 되니까 얘를 A, A 3승 플러스 1로 놔야 되겠구나. 괜찮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갔어. 그리고 90도지. 그러면 프라임을 치면 얘가 3x니까 얘가 3a라는 접선을 가지고 3a 제곱이라고 하는 접선을 가지고 있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녀석의 90도가 필요한 거잖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3a 제곱분의 1이야. 그쵸? 근데 그럼 실질적으로 그 기울기를 a-4분의 a 3승 플러스 1 빼기 1과 같다라고 놓을 수 있겠죠. 됩니까? 그러면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은 지울게. 크로스를 싹 시키면 마이너스 3 a의 5승이 a-4야. 그러면 3 a의 5승 플러스 a 빼기 4는 0이지. 근데 숫자가 너무나 간결하잖아. 1학년 때 배웠던 조립제법을 그냥 쓰라고 대놓고 숫자를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a에다 1 집어넣으면 그냥 제로로 빠져나가잖아. 괜찮아? 그래서 a가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를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쪽 부분을 1,2라고 놓고 답을 구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깔끔한 해석이겠죠. 네.
구성상 k제곱하면 대부분 뭐 제곱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그 전에 있는 값이 지저분하니까 제곱해서 쓰라는 뜻이겠지. 그리고 4,1이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가봐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5번에 집중해요. 빨리. 35번 시키려고 시킨 거니까. 자, x의 3승 빼기 3x 빼기 a는 0이다를 당연히 a를 넘겨서 우리가 좌변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우변에 있는 녀석의 교점을 근이라고 보겠죠. 그럼 얘를 f라고 그냥 읽을게. 그러면은 f 프라임이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3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1이니까 그래프가 요런 결을 따라갈 거야. 근데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1이고 1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0이겠죠. 변곡점이 0이 되겠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거를 뭐 한 번 더 쳐도 돼. 6x니까. 괜찮지? 그 함수에다가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요렇게 x축, y축이 지나갈 거야. 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3차 함수는 뭐에 대해서? 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성이잖아. 그래요? 그럼 a가 요렇게 지나가서 알파, 베타, 감마에 절대값 붙인 값이나 a가 요렇게 지나가서 알파, 베타, 감마에서 절대값 붙인 값이나 어때요? 같겠죠.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위쪽 상황과 아래쪽 상황을.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나로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콜? 그래서 이렇게만 잡자. 이 상황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뭐 아래쪽 상황으로 접근해도 상관은 없고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니까 이게 루트 3인가? 이 정도는 그냥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 건 0,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됐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무슨 생각? 어디 갔어? 그래, 이걸로 해보자. 우리가 정확하게 알파, 정확하게 베타, 정확하게 감마를 구할 수는 없어. 그거는 좀 안 돼. 그렇지? 그랬을 때 어차피 기준선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얼마예요? 0인 건 금방 알 수 있겠지. 그래? 그러면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감마란 녀석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설정할 수도 있어야 돼. 괜찮지? 근데 내가 이 상황으로만 가보고 싶다 그랬잖아.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데 그 결과값이 음수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웠잖아,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감마의 값으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뭘 구하는 거야? 이 감마를 구하면 되겠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녀석의 좌표값이 크냐 작냐를 결정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그림을 조금 당연히 아는 거지만 0, 루트 3, 요 선이 지나갔을 때 우리는 요 값의 2배라고 칠 거야. 그치? 근데 서로 다른 몇 개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지금 문제에서 최대값, 최소값 얘기했잖아. 그래요? 문제에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서로 다른이라고 써 있습니까? 그런 말은 없죠. 3개가 나온다라고 했지. 서로 실근 3개가 나온다고 했지.
서로 다른 실근 3개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잖아. 이해돼? 그러면 이 감마가 갈 수 있는 최대치가 여기라고. 여기를 더 벗어나면 허근이 나오니까 그건 위배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근의 최대선이니까 요 선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아까 여기가 얼마라고 했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지. 여기가 얼마라고 했죠? 여기가 1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몇 대 몇? 2대 1의 비율을 따진다고 했죠. 저는 2대 1이니까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우리가 원하는 맥스 값은 2 곱하기 2니까 4가 되겠죠. 괜찮아? 오케이. 그럼 얘를 이제 떨어뜨려서 요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지. 왜? 그럼 역전 당하는 거잖아. 여기서 요 상황과 같은 상황이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R이, 그러니까 감마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미니 값은 요 선이 되겠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의 2배 2루트 3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맥스 값, 미니 값을 4, 2루트 3이라고 구해낼 수 있겠다. 괜찮아? 그래요. 그래서 깨알 같지만 다시 요 3차 함수의 비율 다시 한번 쓰였죠. 저거 별건 아니지만 저거 안 쓰면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저걸 쓰면 좀 더 빠르게 구해질 수 있고. 그래서 꼭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1학년 때 배웠던 근각계수 다시 쓰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투는 상하가 다시 쓰이는 거야. 어차피 수투의 기본은 3차 프라임이나 4차 프라임이기 때문에 2차나 3차가 쓰이거든. 2차 때 썼던 지식, 3차 때 썼던 지식은 다 수상에서 배운 거니까. 그거를 다시 다 끌고 와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체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뒷타임 마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분만 잔소리하고 나갈게. 잔소리는 아니고 공지사항인데 확률과 통계를 원래 우리가 이 토요일 날은 수투 확률과 통계를 원씩 하나씩 했잖아. 근데 확률과 통계가 범위가 좀 적죠. 우리가 매 시험 범위마다 잘라서 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좀 몰아서 할게요. 시험 전 막판에. 굳이 미리 하면 했다가 붕 떴다가 다시 하니까 까먹고 다시 하는 느낌이 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확률과 통계는 시험 대비 한 3주차, 2주차 때 교재 한번 하고 내신 대비 한번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병렬로 진행하는 개념으로 갈게. 직렬로 가는 느낌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토요일 날은 우리가 숙제에 좀 집중을 하는 걸로. 그리고 점점 좀 많아져. 우리가 극한 풀 때보다는 이쪽 풀 때가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아마 적분하면 조금 더 사설을 좀 더 많이 풀어야 돼가지고 시간을 좀 더 확보해야 돼가지고 토요일 날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유형 15번 문제 번호 3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함수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0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더니 걔를 g라고 부를 거고 g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f라는 함수가 완벽하죠. 그럼 당연히 얼마만큼 끌어올려야지 서로 다른 두 개에서 만나는 거야? 극대값, 극소값, 포인트까지 끌어올려야 되겠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해석은 다 됐고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9니까 x제곱 3이니까 3일 빼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의 3을 집어넣으면, 그래서 얼만큼 땡기거나 얼만큼 땡겨야 돼요? 5만큼 끌어올리거나 37만큼 끌어올리면 되겠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42. 뭐 생각보다 되게 쉽게 나왔네. 네. 37번 한번 해볼게. 7번. 3차 함수와 2차 함수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F'과 G'이 지금처럼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를 0이라고 놓고 여기를 2라고 놨습니다. 네. 이랬을 때 문제 기억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써 있으면 어차피 만나는 포인트가 F' 마이너스 G'이 어쨌든 뭐 어떤 값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써 있으면 F 기억이 지금 F0 이걸 물어봤잖아. 그럼 우리가 이걸 이렇게 풀지 말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F0 마이너스 G0가 양수일 때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운 함수 F 빼기 G를 그냥 H라고 읽을게. 그러면 이 얘기는 H'이라는 얘기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럼 H'의 그래프가 이렇게 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H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럼 F0 빼기 G0, 즉 H0가 0보다 크면 H0가 0보다 크면 H0가 0보다 크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소리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기억, 오직 한 개의 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 괜찮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일단 세 개가 보여질 수도 있잖아. 물론 더 밑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려서 한 개여라고 우길 수는 있어도 이 기억이라는 지문이 항상 참이다라고 말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니은 F0 빼기 G0가 0이면 한마디로 말해서 H의 0이 0이면 즉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건 누구나 봐도 참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러면 디귿 F0 마이너스 G0 즉 H0가 음수면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다? 거짓말이죠. 실근 하나밖에 안 갖죠. 그래서 아웃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니은만 되겠다. 괜찮죠? 근데 우리가 아까 F는 G, F는 G 이런 게 되어 있으면 한쪽으로 넘겨서 F 빼기 G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우리가 약속했잖아. 물론 동의를 한 것 같진 않지만 우린 약속하자고 내가 말을 했잖아. 그치? 같은 결이겠죠. F', G' 갖고 얘기를 하는 것도 당연히 F 빼기 G로 문제를 해석하면 조금 편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매번 따로따로 고민하지 말고 하나의 H라고 하는 함수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조금 빠르게 해석이 될 수 있겠다라고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두 개 해봤는데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은 계산 하나 시켜볼게. 39번 시켜보겠습니다. 문제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문제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계산을 조금 동반해야 돼. G가 무조건 V죠. 절대값 1차인데 절대값이니까 무조건 V잖아. 몇 개에서 만나?
하나. 하나. 그러니까 얘를 당겨봐. 그럼 처음으로 두 개가 되는 점은 어디야? 접하는 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치우고 가면 하나 둘 셋 많잖아. 많잖아. 그 다음에 몇 개야? 왜 네 개야? 근데 왜 그림 안 그려? 이게 수투라고 써 있잖아. 가로 열고 미적분 1이라고 읽힐 수도 있죠. 미적분하기 미적분 2라고 읽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수투라고 써 있지만 미적분하기잖아. 미적분하기 다른 말이 뭔지 알아요? 함수라고 읽거든요. 함수의 그래프로 문제를 계속 접근하잖아. 그럼 함수 문제는 80%가 그래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39번을 봤을 때 이거를 수식으로만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림 하나 그려놓으면 상황이 두 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 금방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요 상황과 요 상황만 신경 쓰면 되는 거지. 요 상황만 신경 쓰면 되는 거잖아. 근데 F는 안 건드렸잖아. 그럼 이 상황은 플러스 상황, 절대값이 플러스인 상황인데 요것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요 점이 뭔지 알잖아. 요것보다 작은 값을 가져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붙인 그 G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값. 그걸로 접선 구한 다음에 요것보다 큰 거. 이렇게 포인트 두 개 가져와야죠. 상황 이해는 다 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자기는 뭐 하는 거야? 다 했어? 끝났어요. 행복해? 네. 깔끔해? 네. 훌륭해. 그래서 지금 뭐 혼자만의 유의에 질겨 있는 거야? 혼자만의 유의를 빠지고 있는 거야? 너무 어려워요. 이게 뭔데 이게? 이거예요, 이거. 아니, 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아 그게 뭐냐고 그게? 오목이요. 운목을 왜 혼자 하고 있어? 너무 어려워요. 네가 너를 이기는 게 어렵다는 거야? 오씨, 대단한데? 자, 상황은 다 파악됐습니까? 나왔어요? 너 나왔니? 저요? 응. 잘 나왔니? 나왔니? 네. 이건 뭐 상황만 이해하면 계산값으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얘들아, 그 다시 말하지만 이 미적분학 특히 이 수투는 기본적으로 함수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돼요. 어차피 3차, 4차 갖고만 얘기하는 건데 3차, 4차 함수 그래프잖아. 그림을 꼭 적절하게 이용해서 풀면 상황 이해할 때 조금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3번 가볼게. 마이너스 1보다 큰 2보다 작은 실수 x에 대해서 x의 3승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k가 성립하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쉽게 나왔죠. 얘만 그리면 되겠죠. 어디에서? 요 범위에서만. 그럼 이 부분을 내가 f라고 읽을게. f라고 읽으면 f 프라임이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림이 마일 1 착착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일부터 2까지만 그릴 거니까 f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1 하니까 2 f에 1 집어넣으면 1 빼기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f에 2를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니까 얼마냐? 3이냐? 어디? 맨 위에 거? 마이너스 1 3 1 아, 3이구나. 고마워요. 이것도 알려줘 빨리. 3이야? 고마워.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이렇게만 그려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얘가
항상 크대. 그럼 이렇게 있어도 크죠. 그림이 이렇게만 그려져 있는 거니까. 근데 K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치는 저 마이너스 1밖에 못 올라가죠. 그래서 K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 마이너스 1이다. 너무 쉽게 나왔고 44번도 한번 해볼게. 44번 x가 1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x 빼기 넘길게. 빼기 n 마이너스 5가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f라고 읽을게. 그럼 어쨌든 부등식이 어떤 함수식이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게만 하면 되겠죠.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프라임을 딱 치면 n 플러스 1 x의 n승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어차피 이건 상수값이니까. 그러면 n 플러스 1로 묶어내면 x의 n승 마이너스 1까진 가.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인수분해 할 수 있겠어요?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할 수는 있어. n 플러스 1 써 있고요. 이거 x 마이너스 1 써 있고요. 그 다음에 x의 n 마이너스 1 더하기 x의 n 마이너스 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쪼개진다까지는 알 수가 있어. 그치?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x값은 1보다 큰 것만 신경 쓸 거니까 이쪽에서 0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얘는 상수값이니까 언제나 플러스 값이죠. 그리고 이쪽이 1이 되는 x가 1일 때 일단 0이 될 것 같긴 해. 프라임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프라임이 정확하게 몇 차식인지를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f 프라임이 1일 때 일단 0인데 우린 1보다 큰 걸 가지고 가면 되잖아. 그래요? 그러면은 정확히 문제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긴 조금 뭐하지만 f에 뭐 1을 살짝 한번 집어넣어 보자 이거야. f1을 살짝 집어넣어 보자 이거야. 그러면은 1 빼기 n 플러스 1 빼기 n제곱 플러스 5n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n제곱 착착 플러스 4n 이라고 부를 수 있나? 이 된 거죠. 그래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1보다 큰 숫자를 집어넣으면 얘는 항상 플러스고 플러스고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는 느낌일 거라고. x는 1보다 큰 쪽에서는 얘가 프라임이 항상 증가하고 있죠. 그래요? 그러면 원형으로 돌아가서 가장 작은 값은 x는 라고 볼 수가 있잖아. 그래요? 근데 우리는 1보다 클 때 양수면 돼. 그럼 1을 집어넣으면 0까지는 오케이죠. 이해됩니까? 1 집어넣었을 때 0이어도 상관없잖아. 1보다 살짝 커지는 순간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어차피 기울기는 플러스 방향일 거니까. 나는 1 집어넣었을 때 자체가 양수면 상관이 없어. 어차피 양수로 갈 거니까. 근데 1을 집어넣었을 때 0까지도 세이브라고. 그래서 탁 넘어가는 순간 플러스로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F1을 집어넣으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 전체적인 풀이가 되겠죠. 확인할 수 있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4n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뭔 소리야? 거꾸로 썼죠? 라고 쓸 수 있겠다. 맞습니까? 범수야!
n 몇 개? 훌륭합니다. 4개. 4개. 훌륭합니다. 도현아 왜 4개야? 0부터 4까지인데 왜 4개야? 네. 내가 틀렸어 아까. 이렇게 풀고 내가 5개라고 써가지고 틀렸어. 그런 것도 함정이에요. 어쩔 수 없죠. 계산하니까 0부터 4까지잖아. 우리가 너무나 이게 익숙하잖아. 0, 4 그러면 4 빼기 0 플러스 1이니까 5개. 익숙하잖아. 근데 자연수만 카운팅하는 거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런 거에서 계속 함정을 조금씩 팔 수도 있어요. 자연수라는 거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수, 정수 이런 거는 마지막까지 계속 체크를 하고 답을 쓸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저 속도 가속도는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일단 뺄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변화율 하나만 시켜볼게요. 51번 하나 시켜볼게. 네. 빠르게 해볼게. 빠르게 해보자. 자, 한 변의 길이가 얼마래요? 20이래. 한 변의 길이가 20인데 얘가 얼마씩 간대? 3t만큼 가고 얘가 4t만큼 간대. 그러면 얘는 20-3t가 되는 거고 얘는 4t가 되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넓이니까 어쨌든 2분의 1 20-3t 4t 이 녀석의 미분값을 구하는 거야. 그치? 그럼 얘 프라임만 치면 돼.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야? 얼마를 집어넣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요? 근데 나와 있는 힌트가 뭐예요? PQ의 길이가 최소가 될 때라고 그랬잖아. 그래? 지금 나와 있는 힌트는 요거밖에 없죠. 그리고 당연히 90도라는 건 가지. 요 길이를 L이라고 부르면 L의 최소일 때잖아. 근데 L은 무조건 양수니까 L 제곱의 최소일 때라고 확장해서 생각해도 상관이 없잖아. 어차피 직각 보이는 삼각형일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20-3t의 제곱 플러스 4t의 제곱의 최소값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3, 3은 9, t제곱 마이너스 6이 12t 플러스 400. 이 녀석으로 갖고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요. 이 몇 차식으로 보여요? 2차식이죠? 2차식의 최소값은 어디서 등장을 해요? 괜찮아? 네. 어디서 등장해요? 꼭지점에서 등장을 하겠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꼭지점의 y값이 궁금한 거야? x값이, x좌표값이 궁금한 거야. x좌표값이 궁금한 거죠. 그럼 이거를 중학교 때 배웠던 표준형으로 바꿔서 t를 구해도 되는데 우린 조금 고급스럽게 요 포인트잖아. 프라임이 얼마가 되는 포인트야? 0이 되는 포인트겠죠? 그래서 프라임이 0이 되는 포인트의 t값을 가져오면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t가 5분의 12일 때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 S'을 구해놓고 t 자리에다가 5분의 12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계산 안 하다 보잖아. 그럼 되게 헷갈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변화율이라고 써 있으면 미분값을 구하겠다고 생각하면 해석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해석하는데. 좋아요. 자, 넘겨. 자, 3문제씩 총 6문제만 풀어볼게요. 8번
61번, 62번 이렇게 세 문제 풀고요. 네. 63, 65, 66 이렇게 세 문제. 총 6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58번을 같이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한번 해볼게요. 58번은 한번 같이 풀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답은 65예요. 실수 K에 대해서 함수 F가 x의 3승 마이너스 3 x의 제곱 플러스 6k 6x 플러스 k의 역함수를 g라고 하겠다. 근데 3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겠지. 그치? 그래서 라고 하고 4 f'x 플러스 12x 마이너스 18이 f'g x가 닫힌 구간 0, 1에서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최대값 최소값, k값의 최대값 최소값. 어쨌든 우리가 얘가 문제 풀 때 키가 되는 식이잖아. 근데 3차의 프라임이니까 2차고 2차의 g를 집어넣었으니 어쨌든 이 식이 2차 꼴로 형태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은 필요한 거. 프라임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라고 할 거니까 좌변식은 4, 3, 12 x제곱 64 64, 24 플러스 12x 마이너스 18일 거니까 12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6인가? 6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얘는 우변식은 f'에 gx를 통으로 집어넣은 거잖아. 그러면은 3 gx의 제곱 마이너스 6 gx 플러스 6이라고 써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좀 지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산 편하게 하려고 싹 다 3으로 지워버려도 되죠. 그러면은 g x의 제곱 마이너스 2 gx 얘를 이렇게 넘길게. 3으로 지웠으니까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4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이 마이너스 4x x 마이너스 1인가?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 인수분해가 잘한 거냐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EX 그치 얘가 EX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마이너스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EX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2차식 개념의 인수분해가 된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gx가 2x거나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를 성립하면 되겠다 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gx가 2x인데 우리는 g를 풀라는 게 아니잖아. 얘가 이렇게 써 있는 거지. 얘를 성립시키는 식이 등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f가 8x의 3승 마이너스 2는 4, 3 12x 제곱 플러스 6이 12x 얘 이렇게 넘어갈 거니까 빼기 1 그다음에 더하기 k니까 빼기 k 이렇게 성립하는 이 녀석과 마이너스 k가 0과 1 사이에서 실근을 가지면 되겠다. 그러면은 이 녀석을 잠깐 h라고 부를게. 우리가 h는 완벽하게 그릴 수가 있잖아. 83 x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써 있겠죠. 그래요? 아, 뭐 이상하다. 식이 83, 24, 24, 11. 인수분해 되냐? 안 돼? 아, 뭐 이런 나쁜 문제가 다 있냐? 이거 0이겠죠? 뭐 죽었다 깨어나도 0이겠지. 그러니까 우리 1까지만 신경 쓰니까 1이 어딘가를 찾아야 되겠다. 1은 어디냐? 착착착. 1 더하면 착착착 9네. 그럼 설정상 당연히 뭐 한 여기쯤 돼. 어디야? 7이야? 7이네.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그럼 얘가 존재해야 되는 오, 잠깐만. 진짜야? 저거 찾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그냥 나 혹시 계산 잘못한 거 있나? 볼까? 치환해가지고 fx랑 2분의 1 x랑 잠깐만. 요 식이 잘못된 건 아니죠? 요 식이 잘못된 건 아니야. 2는 4, 8. 2는 4, 4, 3, 12. 12. 1 넘겨서 1 뺐어. 11. 됐고 K를 넘겨서 마이너스. 싫다. 근데 K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실수 K네? 이걸 구해야 된다고? 다른 아이디어 있는 사람 있어요? 이거 구하는 거 말고 다른 아이디어 있는 사람 있어요? 인수분해도 안 되잖아. 잠깐만요. 나 답지 한 번만 체크할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값을 찾으라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럼 여기서 해석 그 얘기구나. 프라임이 둥둥 떠 있죠? 맞습니까? 프라임이 둥둥 떠 있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네. 흘러가듯이 올라간다는 얘기네. 그쵸? 그렇지. 이거를 구하라고 나왔으면 문제가 이따위로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겠죠. 요 사이에 마이너스 k가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k는 마7에서 0. 오케이. 그러면은 두 번째 상황도 똑같은 짓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 됩니다. 똑같은 짓을. 그래서 f의 역함수의 x가 어디 갔어?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되면 되겠죠.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f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x가 되게끔. 그래서 이게 요거 나왔을 때 말 되게 많이 나왔어. 너무 계산으로만 문제 난이도를 높였다고 해가지고 이거 나왔을 때 말이 조금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확실히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짧아. 다른 고난도 문제에 비해서 수능형 문제인데 저기 스타트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 3차 역함수 구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3차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생각을 버려야 돼. 그러면은 F에 대한 프라임은 2차니까 우리에 대한 문제식을 표기할 수 있겠다로 이제 방향성을 잡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빼내는 것까지 오는데 생각이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야 돼. 익숙해졌다면 어떤 이런 평가원이나 수능형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근 10달 동안 푼 이후에 수능을 볼 거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익숙해져. 그래서 3차 역함수가 나왔네? 그럼 역함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쟤를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서 역함수의 관계식으로 푸는 거구나 라고 포커스를 잡고 프라임을 구했더니 완벽한 프라임식을 구할 수 있으니까 저게 2차식에 관한 인수분해 형태로 빠져나올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기계적으로 옵니다. 생각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계산이 복잡한 느낌은 아니야. 근데 결과론적인 얘기로 이걸 구하라고 나온 문제는 아니겠지. 딱 봐도 말도 안 되는 문제잖아. 이걸 진짜로 구할 수 있을 거라면. 그래서 프라임을 쳐봤더니 이게 증가계형의 함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 잡기는 생각보다 편했으니까 포인트 잡기는. 그래서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짓을 똑같은 문제를 한번 더 하라는 거야. 네? 3차 계산이죠. 요거는 살짝 카피만 할게. 알겠지? 요렇게 계산을 했더니 요 식이 얘는 H2라고 할게. H2가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8x의 3승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13x 마이너스 8은 k 뭐 이렇게 나왔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달고 마이너스 단 거 지워졌으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그려보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 거겠죠. 프라임을 치면 83, 24, x제곱, 24x 플러스 13 개념이니까 여기 일단 결이 같으니까 이것도 증가계형이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0이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냐? 얘는 0이 아니네. 0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8이고 1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12 플러스 14 마이너스 8이니까 착착착착 1 k는 1까지 라고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방정식이잖아. 그럼 이거 OR 이거니까 이렇게만 맞춰도 얘를 못 맞춰주고 얘만 맞춰줘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
그래요.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가장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답을 쓰면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K의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다. 그래서 제곱의 합을 구하면 64 더하기 1. 그래서 65로 빠져나갈 수 있다. 괜찮아요? 좀 마지막에 조금 계산을 조금 날리다시피 해서 하긴 했는데 포인트는 요 상황까지의 해석이에요. 근데 이게 시킨 이유는 그런 거야. 뭐냐면 눈을 좀 익혀두면 문제가 해석하는데 좀 빠르다 이거야. 아까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K제곱을 물어봤어. 그럼 딱 머릿속에서 K제곱을 답으로 쓰라고 했네. 그럼 분명히 뭐 루트가 끼어 나왔겠구나. 근데 길이 개념이니까 점과 점 사이를 구해서 제곱으로 답을 써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런 해석 없이 물어보는 질문만 봐도 어느 정도 풀이가 떠오를 수 있는 형태가 되긴 해야 돼. 자, 답은 그래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58번의 답은 65, 그리고 61번의 답은 1번, 62번의 답은 4번, 63번의 답은 2번, 65번의 답은 3번, 66번의 답은 5번. 이렇게 6문제 풀어봤습니다. 5개는 맞췄다. 하나만 틀린 거야? 그래요. 윤희는 6번? 풀이는 알고 있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아까 간단하게 공지했지만 저희가 확률과 통계 수업은 내신 들어가서 진행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 그리고 요 교재는 이제 총 3번이면 끝나. 3번이면 끝나니까 우리가 5월 달 안에 요 교재가 마무리됩니다. 6월 달에는 다시 또 내신 대비 들어가겠죠.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